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5장 1절로 5절,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는 구약성경 114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5장 1절로 5절입니다. 먼저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19절 또 읽어주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합니다. 오늘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녹색 후드, 강단색이 다 바뀌었죠. 우리 교회는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하고 예전을 지켜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많이 익숙해졌으리라고 봅니다. 9월 하나님의 창조절기가 시작되었구나. 이 9월 첫째 주일은 기념하는 절기가 참 많습니다. 창조절이 시작하는 첫째 주일이면서 오늘은 제일동포 선교주일입니다. 또 우리 교단의 개척 선교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전국 여교역자 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념하는 게 4가지나 돼요. 그동안 주로 창조절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은 지키지 못했지만 제일동포 선교주일로 지키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간도 대학살 100주년을 맞이한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은 1982년 9월 첫 주일을 제일동포 선교주일로 정했습니다. 제일동포, 일본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많은 교포들이 있는데 왜 하필 9월 첫째 주일을 제일동포 선교주일로 정했을까요? 그것은 제일동포들이 당한 가장 큰 고난이 1923년 9월 1일 간도 대지진 후에 일어난 간도 대학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학살당한 조선인들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일동포하면 많은 억울함 중에서도 간도 대학살이 갖는 아픔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제일동포, 제일교포 이렇죠? 제미교포 똑같은 의미죠. 일본으로 귀화한 한국계 이제 일본인이잖아요. 그래서 10년 넘게 거기에 체류하면서 그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한 그런 사람들이나 또 그 자손들이 있습니다. 현재 한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제일동포는 굉장히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들이 일본에 끌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또는 이제 뒤늦게 이렇게 일본으로 간 사람도 있지만 살다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잖아요.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한쪽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국적이냐, 조선 국적이냐. 그때는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을 때죠. 그래서 나는 북쪽에 사니까 자기 집이 나는 거기 그쪽 국적을 취득하겠다. 그렇잖아요. 일본에서 이제 자기 고향을 왔다 갔다 하려면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조선 국적을 취득했죠. 또 일부는 나는 남쪽에 있는 고향이니까 한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겠다. 그래서 일본에는 지금 조선 국적을 가진 그런 제일교포와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진 제일교포가 있어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27만 569명, 조선 국적을 가진 사람은 26,268명, 10분의 1도 안 돼요.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고 이러면서 이제 한국 국적을 갖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죠. 참 나라가 나눠지는 것도 참 속상한데 일본으로 끌려가서 살다가 통일이 되면서 거기에 기반이 잡혀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사실 그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올해가 간또 대학살 100주년입니다. 일본은 이것을 은폐하거나 숨기려고 하고 제일동포들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일 양국에서 추모 집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9월 1일 오후 7시 도쿄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일 시민 수백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행사가 9월 1일, 2일, 3일 계속해서 열렸습니다. 추모식 컨퍼런스, 연구, 학술대 이런 게 열렸는데 1,800여 명 되는 좌석이 꽉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식민지 역사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용산구 청파동에 숙대 입구에 있는지도 저도 몰랐어요. 거기서 간또 대학살 100년을 기획하면서 은폐된 학살 기억하는 시민들 이런 주제로 8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거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뭐 그림으로 뭐 영상으로 있다고 그래요.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꽤 볼만하다 그러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간또 대지진이 일어났던 9월 1일은 일본에는 지금 방제의 날, 즉 재난 대비의 날로 정했어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도 죽고 집도 파괴되고 거의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방제의 날로 정하고 일본 수상 기시다 후미오는 재난 대비 훈련에 참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간또 대지진의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발생 시 무엇보다 인명을 제일 우선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년 전에 일본 정부가 대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자 그것을 한국 사람들이 뭐 불을 질렀다,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얘기하지는 못할지언정 100주년을 맞아서는 그런 고백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중 예레미야가 5장 1절을 읽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이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다 넘어간 거죠. 바벨론에 망하고 집도 땅도 다 빼앗겼죠. 은을 주고 물을 마시고 갑을 주고 나무를 가져온다. 물을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싼 은을 내고 물을 먹어야 되니 이 땅에 있는 물 한 모금 나무 하나 제대로 쓸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얼마나 힘든 멸망 후에 그런 상황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17절에서 18절은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마음도 피곤하고 눈도 어둡고 자기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산도 다 황폐해져서 모든 게 쑥대밭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망하고 시체가 즐비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너무너무 애통해하면서 눈물로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슬픈 노래, 에레미야의 애가라고 불려지고 있죠.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은 마음과 눈이 어두워지고 땅이 황폐해지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그것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9절 2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하옵소서.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자.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세요.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간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전하는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애적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어쩌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어두운 현실을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간또 대학살 100주년 제일동포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런 뼈아픈 고백과 회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인 8월 26일 일본 도쿄 신구주 고려박물관에 14m나 되는 두루마리 그림이 전시가 됐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식사 밑에면 사람이 쭉 이렇게 놓있다 그러면 성인 8명이 쫙 놓있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두루마리 그림이 전시가 됐어요. 100년 만에 공개된 그림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이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놀랐나 하는 것이죠. 바로 100년 전 1923년 간또 대지진 9월 1일 일어났는데 계속해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 후쿠시마 초등학교 교사가 그 박해받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대학교 교수가 샀는데 이게 100년 만에 공개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끔찍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네. 토지역 대지진으로 일본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식의 유언비어가 퍼지며 조선인 수천 명이 희생됐죠.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도쿄 김현애 특파원이 전합니다. 손에 칼과 죽창을 든 군인들이 학생 모자를 쓴 사람을 뒤쫓아갑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이 학생은 조선인. 일본 도쿄에 있는 고려박물관이 간토 대지진 100년을 맞아 공개한 그림입니다. 後の人がそれをこの 간토 지역 대지진으로 입니다. 당시 조선인 수천 명이 희생됐죠. 특파원이 전합니다. 학생 모자를 쓴 사람을 뒤쫓아갑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이 학생은 조선인. 일본 도쿄에 있는 고려박물관이 간토 대지진 100년을 맞아 공개한 그림입니다. 後の人がそれをこの事件を思い出してで反省して、忘れないようにしてほしい、それが自分の希望であるという。 1923년 오늘 도쿄 일대에서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대지진의 혼란을 틈타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퍼졌고 6천 명이 넘는 조선인이 학살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태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政府として調査した限り、政府内において事実関係を把握することのできる記録が見当たらないところであります。 한일 관계 개선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경찰 등 공식 기록과 교과서에조차 존재하는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인정을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의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何の悪いこともしない。なぜ殺されなかったら殺されなくてならなかったのか。 제1본 대한민국 민단이 개최한 추념식엔 야마구치 나스오 공명당 대표 등 정치인들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조선인 학살은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해온 고이케 도쿄도지사는 초청을 받았지만 참석을 거절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네, 100년 만에 공개된 그 당시 상황을 그린 그림을 보면서 우리 굉장한 아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는다 그러니 지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재민도 7만 이상이 달하는 최악의 그런 재난이었죠. 그런데 간토 지방 노동자로 일하는 조선인들에게는 더 무서운 재앙이 닥쳤는데요. 조선인들이 지진을 혼란을 틈타서 방화, 약탈, 살인, 강간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소문이 퍼져서 자경단이라고 하는 일본 민간인이 조직이 됐어요. 경찰과 군인들도 함께해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죽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다 일본인처럼 이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만 해도 희생자 수가 6천이라고 한국인 희생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1923년 조선인체 학살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추가 자료가 이후에 발굴되면서 희생자가 23,058명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간토 대학살은 식민지 시기에 가장 참혹한 비극이지만은 안타깝게 한국 땅에서는 잊힌 사건이 되었습니다. 살아 돌아와서 이를 알린 사람들도 적었고 그나마 총독부가 입을 막았기 때문이죠. 해방 후에도 한국 전쟁 또 군부 독재 등으로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은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제 대부분 그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토 대학살은 유언비어에 의해 빚어진 비극으로 기억되면서 점점 잊혀져 갔죠. 이 사건의 배경은 1923년 9월 10일자 매일신보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전면에 크게 실렸는데요.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들이 폭동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글이 전면에 실렸어요. 그 당시는 뭐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게 죽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지역이 아주 쑥대밭이 돼서 민심이 너무 혼란하고 사회 질서가 아주 폭발하기 직전인 그런 상태였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그냥 눈을 뻘겋게 뜨고 으르렁거리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내무성은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일본. 그리고 각 지역 경찰서에 지역의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는데 경찰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재난을 틈타 이익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있다.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확인도 되지 않은데 신문에 보도됐는데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여러 신문에 실렸어요. 유언비어가 막 돼서 조선인들이 폭도로 돌변해서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 약탈을 하며 일본인을 습격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당시 지진으로 물 공급이 끊긴 상태였어요. 여러분 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목조 건물이 대부분이잖아요. 일본은. 근데 누가 방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소문 꼬리를 물고 터지면서 일본 민간인들은 무장을 하고 뭐 죽창을 들고 뭐 있는 대로 한국 사람이라고 보이기만 하면 막 찔러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경단이라는 걸 조직했죠. 중국인도 다 죽였어요.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일본도로 쳐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선이나 중국식 복장을 하지 못했고 다들 일본식 복장으로 이렇게 갈아입고 다녔어요. 그러면 얼굴이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딱 봐서 분위기가 살짝 다르거나 이러면 자 따라해봐. 주고엔 고지센. 일본말로 15엔 50전이라는 말인데 한국 사람 그 발음이 정확하게 안 된다 그래요. 일본말로. 그래서 발음 이상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도 또 외자성을 가진 그래서 조선인을 오해받은 아마미 제도 출신들도 또 도쿄라 살고 있는 저 지방인 일본인 그 사람들은 발음이 좀 우리 제주도 사람 경상 사람 발음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냥 전부 다 많이 죽었다 그럽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입다 사사가 길르앗 사람들과 함께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기고 딱 돌아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너희만 갔냐? 입다와 너희들 집에 다 불사르겠다. 막 그렇게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그 입다가 아니 도와주라고 할 때 너희들 가만히 있더니 이제 와서 전쟁에 승리하고 오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시비를 거느냐? 그래서 에브라임과 길르앗 족속 사 그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길르앗 사람들이 더 이제 승리를 했죠. 그리고 요단강 나루를 딱 막고 털을 딱 잡아요.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보면 에브라임 사람 같이 생겼으면 자 발음해봐. 쉬볼렛 이렇게 발음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 발음이 잘하는데 시볼렛 이래요. 쉬 발음이 잘 안 돼요. 에브라임이. 그러면 10 하면 다 갖다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 수가 42,000명이나 됐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우리 경상도 사람은 쌀 발음을 잘 못한다 그러잖아요. 살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 저번에 김영삼 대통령이 관광대국 뭐 이거 강간대국 이렇게 발음을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던 적이 있죠. 그 이제 광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서 강이라고 하든지 강간이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그 잘 뭐 경상 사람 잘 안 된다 그래요. 또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예 발음이 잘 안 돼서 예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베 이렇게 발음. 예배 이렇게 하는데 에베 이렇게 발음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세상에 옷을 갈아입고 온 와치도 모른다고 지나간 사람 발음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죽이기까지 하니 이런 일이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죠. 심지어 그래서 일부 조선인들은 학살을 피해서 경찰서 유치장으로 피신했다고 그래요. 경찰서에 갇혀 있으면 안 죽을 줄 알고. 그런데 경찰서 안까지 쳐들어와가지고 그 학살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쿄 당시 가는 것은 야, 다 이거 죽으러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가지 않았죠. 근데 경찰이 있잖아요.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방관하거나 그냥 대충 이렇게 소극적으로 너무 지금 횡행하니까 누구라도 그것을 더 씌울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로마에서도 큰 화재가 일어날 때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분노가 막 기독교로 폭발해서 잡아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비슷한 일들이죠. 조선인 학살과 더불어서 사회주의자 그리고 인권운동가 반정부 행위자 요즘 말하면 요주 인물로 이렇게 눈독 들고 있던 사람들 그들을 어마어마한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네, 간도 지방이 좀 진하게 되어 있는 저 부분인데요. 다음. 네. 이렇게 여러 현들이 있죠. 도쿄도 저쪽이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를 비롯한 지역입니다. 다음. 네. 지금 자경단이 조선인을 그냥 무조건 찔러 죽이고 있죠. 다음. 네. 너무 많은 시신이 누워 있어서 참 가슴이 아프죠. 다음. 뭐 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1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일본 치안 당국은 조선인 폭동이 실제적으로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복잡한 혼란을 수습해야 되고 누군가가 그 짐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고 보았죠. 아니 일부는 슬쩍 뒤에서 가담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조장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 자경단의 만행이 도를 넘어가지고 경찰을 위협할 정도로까지 된 거예요. 가는 대로 막 사람을 찔러 죽이고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때서 이제 개입을 했는데 이미 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당한 뒤였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막 죽였으니까. 상당수는 암매장 당했어요. 그래서 학살이 최고도에 달했을 때 도쿄에 스미다가와와 아라카바라는 두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이 핏물로 가득했다 그럽니다. 일본 총독부는 조선인 학살을 은닉하기 위해서 이 사체를 태워가지고 사망자 수를 알 수 없게 만들었고 조선인 유해마저 인도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조선인들이 기구하는 것마저 저지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나마 유족들에게는 1인당 200엔의 조의금을 전달했지만은 언론을 통제했고 이 사건 보도를 철저히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들은 불령선인이다. 즉 불량하고 불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사람들 몇 명 죽였을 뿐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자경단 일부가 연행됐지만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방면됐고 사법적인 책임 또는 도의적인 책임 이런 걸 진 사람이나 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우야무야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 많이 죽어간 일에 있어서. 왜 관동 제지진 때 조선인 학살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일어났을까요?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한 4년 전에 있었던 3.1 민족 독립운동 그 후에 한국의 3.1운동 이후에 민족운동, 노동운동 뭐 이게 확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 본보기를 좀 보이려고 했던 것 같다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국가가 계엄령을 내리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신문에 그게 실리고 그래서 민간인이 무작위로 사람을 살해하는데도 두고 보고 나중에 경찰과 군인도 거기에 가담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100년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올바로 기억돼야 하고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전해져야 합니다.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의 모습이 매우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6.25 전쟁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북에서 침입했는지 우리 남한에서 먼저 시작했는지 잘 알지 못하지 않겠어요? 또 만약 3.1운동은 다 지나간 일인데 뭘 그걸 갖고 시끄럽게 하느냐 잊자 하고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독립이나 나라에 대해서 헌신하고 애써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더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되고 사죄를 해야 되고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가 알려야 합니다. 우리 앞에 마치 독립공원이 있어서 8.15 해방절이 되면 큰 행사들을 합니다. 그런 행사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해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잖아요. 3.1운동의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후세들에게 교육하고 또 교육해야 되잖아요.
오는 6일 수요일 날 간토학살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기장총회 교사위원회가 주관하는 추모기도회가 안국동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무슨 건물이라고 하던데 거기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간토 대학살 100주년 조형물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관동 대지진 사건이라고 그냥 막연히 알고는 있었는데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근데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연구하고 뭐 자료를 파헤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들을 알리고 밝히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장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총회 차원의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두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군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1동포 선교주의를 그동안은 지키지 않아 왔었는데 워낙 오늘이 기념하는 날들이 많잖아요. 100주년이 되는 잊을 수 없는 이런 날이기 때문에 간또 대지진 대학살 사건에 대해서 제1동포 선교주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제가 사실 오늘 창조절 설교와 제1동포 선교주의 설교를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얘기만 해도 너무 길 것 같더라고요. 창조절 설교를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 이걸 주제로 잡았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자기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잊혀지고요. 지구상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 중국의 침략 등을 당했지만은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유지하고 있음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항쟁했던 그런 독립운동가 등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고 때로 나라가 망했지만 여전히 건재하게 남아있는 나라가 있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들은 결코 다시 이스라엘을 건설했죠. 오늘 19절로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하옵소서. 아멘. 오늘 목 놓아 외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루 살기 바쁘고 돈이 모든 것을 대신하는 듯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리고 증언하고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에 이 세상은 공의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잊혀진 아픈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 먹고 살기 급급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 못하고 진실을 알리지 못하고 아니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걸 극복하고 딛고 서서 다시는 제2, 제3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생명을 사랑하는 그 일에 앞장서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